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비단 우리 시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논의로 인해서 개혁 개방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의 단둥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단둥시에서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앞서 우리 시장 역시 아직도 정부의 규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투자 비법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건록 부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는 02-2077-6356번 그리고 문자는 070-5143-790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저희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뵙기 위해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경기도 하남에 파라곤이 5월 정도 분양한다 들었거든요. 네네.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봐도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미사역이 내년에 들어오면 이제 초역세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분양전이기는 한데 39평 청약을 넣으려는 계획이 있어요. 네.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그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남 파라곤이 5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전문가가 아니셔도 정말 입지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청약이 된다면 앞으로의 전망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부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대표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직 분양을 안 했잖아요. 네네. 근데 향후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혹시 무주택자세요? 네, 지금은 예, 전세 거주하고 있어요. 전세요? 예. 하남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일단 당첨이 되면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 네. 당연히 실거주 목적이지만 가격이 오르면 더 좋으니까. 그렇죠. 가격으로는 네. 참 좋죠. 네네. 예,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한 게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져가셔도 투자 목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좋아요. 근데 단 네. 조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내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당첨이 된 다음에 얘기해요. 네, 되게 어려워요, 당첨되기. 네. 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파라곤이 여기 일반 상업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호재가 있어야 돼요. 가격을 올리는 호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재를 담는 그릇이 이 지역의 특성이 또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 담긴 물건 자체가 가격이 스스로 물건을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게 동력이 좀 부족한지 이걸 파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호재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역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물건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주복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져가라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가격을 보면요. 여기 주변에 호반 프리미엄 서밋이라고 있어요. 호반 프리미엄 서밋을 보면요. 여기에 평당 가격이 지금 프리미엄이 한 3억에서 4억이 올라가가지고 아마 평당 한 2,100만 원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미사 강변 도시를 보면요. 28단지도 가격이 2천만 원 평당이 넘어가요. 그리고 주변에 미사 강변 도시라든지 주변을 다 봐도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제가 특징을 가르쳐 줄게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저평가는요, 가격이 싼 거랑 달라요.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냥 진흙 속에 돌이 있는데 돌을 발견해서 이건 돌이구나 하는 거고,
저평가되었다는 거는 진흙 속에 진주가 묻어져 있는데 그 진주가 있네, 가치가 있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진주를 발견하는 가치 있는 땅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남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가격이 2천만 원, 뭐 2,100만 원 이렇게 주변 가격을 얘기했는데 제가 예상컨대 아직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1,800만 원 전후로 될 것 같아요. 상한제 때문에. 5월 초에 분양한 그 하남의 가밀지구에 있는 거 포일시티 같은 경우도 1,680만 원이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입지적 위치가 미사역이 들어서고 상업지역이고 입지적 위치가 좋은 걸 고려할 때는 한 1,800만 선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800만 원이고 그리고 주번이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준공되면 오릅니다. 그리고 준공 후 3년 전매 제한이 있지만 3년 전매 제한이 있지만은 조금 더 가져가시고 하시면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단 주의사항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신규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입지적 여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은 신규일 때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한번 꺾이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일단은 이게 주복이라는 부분, 주상복합이라는 부분이 아마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평수가 조금은 가격 상승이 되는 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타이밍은 5년에서 10년 정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투자성은 있어요. 무조건 가격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밍만 준공 후 5년, 10년 사이에 한번 선별하셔가지고 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청약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궁금증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저희 지금 전화 외에도 굉장히 문자로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문자 하나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3314님께서 서울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된 궁금증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예, 투자라는 건요,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매가가 비싼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세가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것보다요. 내가 5천을 투입해서 1억을 버는 게 더 잘한 투자거든요. 자, 그런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 지역들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저평가 지역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예상컨대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생활권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정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부권 그리고 서남권 그 두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상업 지역을 개선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주거 지역들을 개선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3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2천만 원 초중반대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소액 투자를 하되 단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김치, 묵은 김치가 잘 익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절세를 한다면요. 아마 제가 말했던 수익률을 크게 보고 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부 대표님 정말 비율이 적절하게 해주셨어요. 이전에는 땅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게 저평가 지역이다라고 해주셨고 이번엔 또 묵은지처럼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네.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아, 제가 그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에 네. 남서울 아파트 매수 문의를 하려고 좀 전화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재건축 물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건이 나온 게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격 적정하면은 면적 상관없이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건축 시공사 선정됐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이거 예. 물건 나오면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향후 전망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의 남서울 아파트 지금 물건이 나온 건 없지만 나온다면 평형대에 관계없이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를 해도 네. 괜찮을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물건이 좋아 보여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재건축인 거는 아시죠? 네, 재건축이요. 음, 네. 만약에요, 이 물건 자체가 향후에
향후에 투자금이 조금 더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이 네. 한 2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네. 혹시나 그 재정적인 부분들도 감당하실 수 있으신지? 네, 가능합니다. 뭐 대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대출을요? 네. 그리고 네. 투자 목적이시고? 네, 투자 목적이고요. 아.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재건축이고 이제 입지도 좋은데 좀 아쉽지만 조금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릴게요. 아, 예. 이유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남서울 아파트죠. 네, 여기 신길 뉴타운에 19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상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가격을 견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견인하는 게 네. 우리가 호재를 얼마나 잘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네. 호재를 통해서 지역 분석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네. 지역 중에서 물건들을 잘 알아봐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호재는요. 남서울 아파트 주변에 호재는 되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 자체도 사실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물건 같은 부분이 사실은 잘 담아져야 되는데 아쉽게 이게 조금 떨어져서 그래요. 뭐냐면은 호재는 보시면은 네. 신풍역이 있죠. 신풍역 네. 바로 앞에 지금 남서울 아파트가 있는데 일단은 향후에 여기에 이제 신풍역도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그리고 옆에 보면 보라매역도 있어요. 예. 보라매역도 지금 여기에서 신림선 경전철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7호선을 중심으로 날개가 달리는 거거든요. 네. 이런 호재가 있어서 나쁘진 않죠. 그리고 네. 지역적으로 보시면요. 지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서울 아파트는 신길 뉴타운에 속했어요. 뉴타운은 거의 불패예요, 불패. 지금 현재는. 그런데 주변에 도급 순위가 높은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들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보시면 힐스테이트 있고 레미안 있고 그다음에 SK 있고 자이 있고 그리고 뭐 아이파크 있고 전부 다 좋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북부 쪽에 다 깔리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네. 지역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물건인데 물건이 왜 조금 아쉬움이 있냐? 투자하기 아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이 이게 좀 숙제가 많아요. 우리가 원래 이해 당사자들이 많으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름 뉴타운하고 왕십리 뉴타운 자체가 같이 시작했는데 왕십리가 상권에 대한 그 조금 이해관계가 더 많아가지고 더 늦게 네.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케이스예요. 재건축은 그냥 건물만 한 개 지으면 되는데 이거는 상가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그다음에 아파트가 전부 다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조금 많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비용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신탁 들어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느릴까요? 신탁 방식이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신탁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도 없거든요. 진행은 되고 있대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런 이해관계들 더 풀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이제는 확률 싸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확률 싸움. 뭐냐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가 17평이 주력이거든요. 네. 근데 17평이 대지 지분이 되게 재밌어요. 8부터 13평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똑같은 평수인데. 아, 근데 이거를 좋은 걸 또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재건축이 지휘권을 양도하는 게 불가하잖아요. 네.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냥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소유하면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분담금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대출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걸 네. 추가 분담금을 대출까지 해서 하기에는 조금 물건이 투자 방법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 그리고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의 문제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는 여기를 네.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요 좀 넘어가가지고 신길 삼성 레면 1단지라든지 여기는 저 1억을 덜 투자해가지고 이쪽을 또 할 수 있고요. 아, 여기 신길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전세를 이용하면요. 그러니까는 재건축 말고 기존 아파트를 신길 뉴타운에서 한번 이용하는 전략들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결론 네, 내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다른 곳 알아보시고 혹시나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저희 지금 다음 시청자님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저희 군포시 당정동에 네. 한솔 솔파크 제가 2단지 32평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매도 언제쯤 하면 좋을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군포시의 한솔 솔파크 2단지 32평형을 거주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부대표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거는 답이 명확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일단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갈아타는 게 좋은데 그 시기는 한 올해가 지나기 전이나 내년 정도에 하셔도 상관없을 건데 가격이 많이 상승 안 하는 동네예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가격이 상승하려면요, 직접적으로 가격을 미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고 간접적으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거는 없어요. 조금 막혀 있어요. 위에도 공업지역이고 그다음에 밑에도 그 내륙기지, 그러니까 ICD 내륙기지가 있어가지고 남북으로 조금 막혀 있어요. 조금 지저분한 어떤 그 건물들로. 그리고 여기도 1호선이라서 좀 막혀 있어요. 뒤에도 학교가 있지만은 여기 공간만 딱 위호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좋은 영향이 와도 조금은 그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가 여기 당정역 앞에 있잖아요. 나중에 네. 금정역에 GTX가 들어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GTX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지역하고 내륙기지에 막혀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조금 한계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작년에 생긴 군포 첨단산업단지가 있어요. 일자리가 창출돼 있지만은 철도로 가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접근성이. 그래서 여기서 호재들이 조금 간간히 있지만은 상승 여력이 네. 좀 부족한 아파트니까 갈아타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아파트가 한 3억 7천 정도 할 거예요. 예, 차라리 맞아요. 요거를 평촌 쪽으로 호계동 쪽으로 옮기셔서 이 가격대로 28평이나 35평으로 1, 2천 한 3, 4천만 더 보태면 갈 수 있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건영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안양 쪽으로 갈아타는 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렇게 갈아타는 전략들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결론 내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고려해 보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건욱 부대표님과 함께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세미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수익률 내는 투자, 절세하는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용산 더 프라임 리얼 PSL 세미나장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의 좋은 기회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이건욱 부대표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덕동에 대해서 마포라서 관심은 되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훨씬 좋은 이점이 있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라는 것들을 오늘 정보를 통해서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포구 공덕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지역의 어떤 다세대 주택이 지금 소개시켜 드릴 물건을 보시면요. 지금 공덕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9년도 3월에 예정이고요. 대지는 한 2.6평 정도,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약 12평 정도 됩니다. 자, 대지 지분이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주거지역의 가치의 2~3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6평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14층에서 5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입지 여건을 한번 볼게요. 지금 건물의 위치가 여기 만리제로 길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 공덕역 주변에 있는 만리제로 길을 통해 가지고 보행 특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특구가 연결되는 곳이 7017 재생사업이 일어나는 데랑 연결이 되어서 이 재생사업과 연계되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덕역 우리 대상지 옆에 반대쪽을 보시면요. 여기는 또 아이언 뉴타운이 있습니다. 아이언 뉴타운은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엄청 오른답니다.
주거 지역이 개선되고 그리고 그 주거지 개선된 대로 통해 가지고 일단은 24평대가 거의 10억을 거래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땅의 가치들이 공덕역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퍼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공덕역은 쿼터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그 쿼터블 역세권에서 향후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5개의 역세권이 되는 미래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 조금 더 호재를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자, 호재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요. 일단 이런 겁니다. 호재가 첫 번째 호재는요. 용산의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용산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 안에 국제 업무 지구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된 지역이고요. 그 일자리와 더불어서 공원 그리고 주변에 입지 최소화 구역까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건물에 그리고 이 지역 공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산의 효과 자체는 실제적으로 공덕에 미치는 것이 간접적인 게 아니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를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만리제로길과 연결되는 바로 끝부분에 무엇이 있느냐. 자, 보시면은 7017 도시재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재생 사업들을 끝부분 이 지역을 보시면요. 이 지역의 가격이 작년에 5월에 여기가 오픈을 하면서 6월달, 5월달 지나가는 시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후광효과죠. 재생 사업에. 그리고 이 재생 사업이 지금 만리제길과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연결된 재생 사업들이 가격의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덕동 호재의 보행 특화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는 주거와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있는 그 진행형의 지역입니다. 자, 공덕동 주변에 아이언 뉴타운, 북아이언 뉴타운을 보시면요. 아이언 뉴타운과 북아이언 뉴타운 자체는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20평대가 10억이 넘어가는 지역이 생겼고요. 기존 아파트도 작년 한 해 동안 2억에서 3억 이상 오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 이 물건에 있는 호재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덕역은 쿼터블 역세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6호선, 5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공항선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강남하고 접근이 조금은 좀 한 번은 탑승을 갈아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는 웬만한 주요 도심 그리고 업무지구랑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자리의 어떤 교통 노선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공덕 자체도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률 자체가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실률로서 우리가 나중에 전세를 맞추는 부분이 불편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위치는 공덕역이고요. 도보의 7분이고 14층 중에 5층입니다. 내년 3월에 이제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6천만 원 정도, 약 6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집중해서 보시고 공덕에서 6천이면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니까는 집중해서 이 정보들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핫한 지역, 입지가 좋은데 호재도 정말 넘치는 마포구 공덕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일부 생생 부동산 클리닉은요, 리얼피에셋 이건우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